직책은 선임팀장이고요. 부서는 1공장 생산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선사회 전사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5,000원씩 돼요. 이 5,000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로 가지고 어떤 조의금이나 축의금 같은 게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2000년 선보급에 있어갖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사내수상으로는 우수상, 공로상, 공로패 등 선보급에서 가장 많은 수상 이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수상으로는 국가생산성 대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1등이 금탑산업훈장이에요. 그때 LG그룹 구은승이었나? 구 무슨 부회장님께서 타셨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제인한테 주는 가장 큰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인상. 그리고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상도 수상을 했고요. 미포중공업에서 선보 이름으로 상을 준 게 아니고 이경식 제 이름으로 저한테도 상을 줬어요. 그리고 제8회 미포중공업 사내기능올림픽 배관보훈 1등을 했고요. 이때 전 과목이 8개 과목이었는데 전체에서 2등을 했습니다. 미포에서 처음으로 외부 인사가 와서 기능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줄 서서 주워온 건 아니고요. 전부 다 경쟁 부분이었어요. 이거 장려상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경합했던 데가 한국도로교통공단 하이패스를 만든 팀. 이 팀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하이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도 바꿨다 그랬어요. 그 법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카드를 결제할 때는 사인을 안 하고 3만 원까지 뿐이 안 됐대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6만 원으로 바꿨대요. 대한민국 법을 바꿔가면서 하이패스 그 교통공단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도 나왔고 약 50개 팀이 경합을 벌였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저 혼자 나갔고 저 혼자 받았어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상 이것도 경남에서 1년에 9명씩 이것도 약 50명이 최종 경합을 벌여가지고 제가 받았고요. 밑에도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며칠 안 된 분도 계시고 좀 한 두세 달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특성을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을 막 시킵니다. 정말 뻗어버릴 정도로 일을 시키거든요. 다른 회사 가면은 3개월이 돼도 복사만 하거나 어떤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3개월 되면 벌써 일을 시켜요. 일을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빨리 정확한 기술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위에 계시는 분들, 부장, 차장, 대리들도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일을 그냥 막 가르쳐줘요. 다른 데서는 이런 분위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시간도 없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런 걸 너무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자기들이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빨리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나와 있어요. 다만 시간이 없고 굉장히 일을 배우기가 힘들 거는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제 자랑을 또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요번 연도 작년 말부터 이렇게 모이는 교육이 많이 차장님이 실행을 하셔서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런 교육을 시작할까?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만은 왜 바쁜 사람들을 모아놨는가? 지금 우리 회사가 매년 거의 한 2배씩 성장을 했어요. 맨 처음에 종업원 4명이었던 남영공업에서 지금은 공장이 8개나 됩니다. 굉장히 커요. 너무 많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매년 사장님께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생산 현장 또는 고객사 측에서 정말 저도 느낄 정도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선보가 대기업 등에 빠지기 시작했구나.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자기 일이 있는데 설계가 설계일이 있고 생산이 생산일이 있습니다. 두 개가 겹치는 업무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파이프를 조립하는데 오작이 났어요. 오작이 나면은 생산에서는 오작이라고 그냥 토스해 주죠. 어디다가 설계 아니면 QC에다가. 그죠? 그러면 이 오작이 누구 오작이냐? 설계 오작이냐, 업체 오작이냐, 정도 오작이냐, 뭐 품질 오작이냐? 이걸 판별해 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설계에서 하나? 생산에서 하나? 그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생산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QC가 코멘트 내린 거는 다 처리해줬어요. 그런데 또 AS가 나와. 이거 왜 우리 일이야? 우리는 QC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으니까 QC 일이야. 그죠? 근데 결국은 생산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겹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분업화,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겹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부 다 이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고 자꾸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내 일이야? 이 오작은 생산에서 판별한 다음에 설계 거면은 설계가 정확히 어디 틀렸는지 나한테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객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큰 예를 들어보면은 밑에 탱크탑은 다들 2공장에서 만들고 퓨리룸은 1공장에서 만들어요. 탱크탑은 쉽게 말하면 지하 3층이고요. 퓨리룸은 지하 2층이에요. 둘 다 선보여요. 근데 야드에서는 회사를 정확히 가려서 선보 공업으로 갈 건지 1공장으로 갈 건지 2공장으로 갈 건지 3공장으로 갈 건지 정확히 가려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그럼 그 담당자는 또 이거는 설계 오작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에 바꿔드리겠습니다. 계속 돌아요.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샀어. 핸드폰이 좀 문제가 생겼어. 항에서 전화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담당 아닙니다. 담당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화 3번만 돌아봐요. 우리 완전히 빡 돌고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선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얼굴도 한번 안 보기 때문에 전화로만 통화하니까 그냥 쌩까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당신 누구세요?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와주기도 싫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안면 뜨고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겹치는 업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서로 누구 일인지 모르는 거. 업무 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분장을 할 때는 제가 우리 회사 계속 있어 봤는데 알겠는데요.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업무를 나누잖아요. 못합니다. 왜? 어차피 업무를 나눠서 이쪽 사람 줘버리면 준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거든. 빠진 사람은 더 좋아 죽구나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긴 창대 끝에 날카로운 매듭칼을 달아서 순간적으로 딱 잘라서 이건 네 일이다 네 일이다 일단 맡겨놓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디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그 자리에 맞춰주는 거. 아마 이 작업이 이런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보통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회사에서. 혁신은 가죽 혁자에 새로운 신자를 씁니다. 새로운 신자. 살아있는 놈이 가죽을 홀딱 뺏긴 다음에 새로운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연고 발라가면서 천천히 가죽 뺏겨보세요. 죽어요. 아파서.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강렬하게 딱 잘라주고 그 다음에 리비전하면서 치료를 해줘야죠. 아마 이 작업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육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안면 뜨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분위기가 다면 아마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창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까 제 자랑질하는 거 보셨죠? 저는 최종 학력이 동아공업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렇게 크게 좋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큰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받았을까요? 전부 다 경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상을 받았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할 때
그냥 상 받은 거 갖고 우쭐해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요.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일을 대통령이 네가 제대로 했다라고 검증해 준 거예요. 전 대통령한테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전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노동부 장관한테 검증받았고 대통령한테 검증받았고요. 나는 생전 보지도 못한 미포 사장한테도 검증받았고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한테도 검증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했던 일은 현장 일이지만 그 일들이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가치관 중에서 제일 먼저 정말 굽히지 않는 저만의 기준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인이, 내 친구가 나를 쪽팔리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가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일 생각을 합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아는 게 창피하지 않게, 내 친구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언제나 저를 가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제 능력 한계치까지 언제나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능력치가 틀려요. 그죠? 제 능력치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아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총각이었을 때, 여기 총각이 더 많은데요. 총각이었을 때는 제가 일종의 개인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개인 회사. 망하면 나만 망하면 돼. 근데 나는 지금 자살도 못해요. 왜?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은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난 나를 아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즐거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한계치를 건들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글자가 잘 이쁘네 이거는.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문학소녀였어요. 문학소녀. 이 시를 제가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 읽었는데 이 시가 언제나 제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랜만에 또 시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동준 님의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에서 나온 시인데요. 제목이 팔복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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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슬프다고 맨날 울부짖으면요, 그 사람은 그 슬픈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맨날 울부짖으면 그 사람이 맨날 시간 없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가 정말 더러운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매일 그 생각만 하면은 평생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내고요. 직장 상사하고 안 맞으면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고, 지금 환경이 어려우면 내 어떤 스킬이 부족하지 않은 그 스킬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에 맞춰지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중학교 때 읽었던 이 시를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다니면서 언제나 그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지만 나는 나만의 가치관들,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1시간 아니고 한 번 이상씩은 꼭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 내가 교육이 3번째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너 말 잘한다. 너 이거 밤새도록 연습했지? 특히 어제 과장교육에, 그때 과장교육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연습 30분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본사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 처음 입사할 때는 자동절단 보조공으로 입사했습니다. 자동절단이라는 게 철판 넓은 거 놔두면은 산소절단기가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꽁 자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일반적으로 잘 안 시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작업 조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철판 위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다가 한 바퀴 다 돌면은 이거 들어서 옆으로 놔두고 이러고 있다가 이거 6개월 했습니다. 제가 선보공업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딱 한 1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때 우리 이사님이 생산 이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도면도 볼 줄 몰랐어요. 스파나를 10몇 개를 나한테 훅 던져주면서 이거 갖고 가서 삼성에 가서 에어 리지브 탱크라는 거 있어요. 그거를 도면하고 주면서 그걸 조립하고 오래. 도면도 모르는데 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3일 걸리는 거 저 일주일 하고 왔어요. 일주일 하고 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거꾸로 넘어갔습니다. 글자가 깨져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자동절단 보조공에서 피스 제작장으로 갔어요. 피스 제작 알죠? 파이프 조립하는 거. 현장에서 파이프가 5장이 났는데 이 5장을 업체에 보내서 해결해서 오면은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연달아서 걸어야 되는데 3번이 없어요. 그 다음은 다 못 거는 거야. 특히 퓨리름이 심각하거든.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거예요. 저. 근데 제가 팀 용접이나 파이프 제작을 할 수 있었냐? 못했어요. 그냥 자리만 만들어주고 나 툭 던져놓더라고요. 거기서 결국은 그때도 오해하였어요. 제가. 거기서 제가 한 2년 하면서 잘 버텼습니다. 결국은 제 거를 만들었죠. 만들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패너 몇 개 툭 던져주면서 해보래요. 가서 일주일 만에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니까 본사 직영 소속 배관팀을 전부 다 내 밑으로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저보고 다 이끌고 가래요. 그때부터 야 이게 산대질이 없으니까 잘 안되네. 된다. 그리고 중간에 공무팀도 했어요. 공무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공무라는 건 전혀 못했거든요. 전선도 제대로 못 갔거든. 우리 회사에 공무팀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구석에다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툭 집어넣은 다음에 야 너 공무팀 해라?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들어가서 공무팀을 했어요. 그때도 저도 오해했어요. 그 다음에 배관팀도 들어가서 배관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획팀에 들어갔어요. 난데없이 생산직 사원인데 사업기획팀에 들어가래요. 3년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상 따먹었죠. 3년 만에.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우리 집에 있던 컴퓨터가 현주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현주 컴퓨터 130만원짜리 13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해도 90만원짜리 게임기에 30만원짜리 그 어른 책자였어요.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몰랐어.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6시에 퇴근카드 찍고 새벽 2시까지 엑셀은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고 파워포인트만 6개월을 했습니다. 뒷동산 하면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너는 이제부터 파달이래. 파달. 파워포인트 달일이네. 그 다음에 내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게 컴퓨터였고요. 두 번째 큰 문제였던 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무실 일을 안 했으니까 쓰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받침이 많이 들려? 받침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책방에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00권을 빌려봤어요. 책방에서 놀래갖고 나한테 상을 주더라고. 무료 쿠폰 같은 걸 주더라고. 그걸 200권을 다 읽고 나니까 받침이 얼마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 아무도 거의 나한테 가르쳐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자체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 혼자 뚫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 기회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스턴트부라고 그래요. 스턴트부, 본사 공장에서 이런 걸 만드는데 여기에 프로펠러가 들어가고 이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가 판매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개발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처음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상용화되고 있는 첫 작품이에요. 이걸 개발할 때 현대하고 같이 합작을 했었는데 현대에서 우리 중간 실사를 나왔어요. 실사를 나오니까 현대중공업에서 내부 문건으로다가 한 게 우리한테 왔는데 실사한 인원들이 전부 다 그래요. 선보는 이걸 할 의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기술력도 없으며 뭐 할 생각도 없다. 프로젝트 회수해야 된다. 그 문건 나오기 이틀 전에 제가 여기 투입이 됐어요. 지금요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고 현대, 삼성 다 납품하고 있어요. 군산 공장까지. 얼마나 이때 뭐 우리 얘기로 하는 그 현장 전문 용어로 하면은 핏똥을 쌌는지 아세요? 이게 이 안에 보면은 이 가공이 일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가 피아노 선을 하나 튕겨놔요. 50, 텐션 50으로. 그래서 이 피아노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계속 이렇게 재나가야 된다. 재나가야 되는데 이거 개발할 때 겨울이었거든요. 피아노 선을 0점을 잡아갖고 튕구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잘 못할 때. 4시간이 걸렸는데 피아노 선 튕구면 이 안에 못 들어가요. 내가 이 안에서 4시간을 누워 있었던 거야. 딱 누우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 위에서 코에서 딱 요만큼 뜨는데 피아노 선이 양쪽 장력을 50kg 받은 피아노 선이 눈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숨을 크게 쉬면은 피아노 선을 밀어버리니까 숨도 크게 못 쉬어.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저는 제 이름 제가 아직까지 극복 못하고 앞으로도 극복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영어예요. 영어는 저 정말 못해. 제 이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경자가 다 틀려. 저는 KYOUNG를 쓰고 싶은데 이걸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틀려. 근데 최 차장님이 조금 전에 저번 교육 때 알려주셨어요. 경자 써도 된다고. 한번 밀고 나가 보려고. 전 영어 진짜 못합니다. 뭐 여자분들 계시는데 이런 예를 들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갈게요. 저는 진짜 제가 하는 영어 단어는 딱 3가지 뿐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요. 러브, 키스, 섹스. 3개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내 이름도 몰랐어. 근데 이거 스턴트부 개발할 당시에 있잖아요. 2번째 검사가 왔는데 그 성급 검사관이 왔는데 아니 선주 검사관이 왔는데 이 사람이 2명 다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검사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간절했거든. 정말 막 그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막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용어로만 부시럭거려. 그런데 검사 하나 말고 나하고 검사관하고 20분 동안 검사도 중단해놓고 막 웃고 떠들고 있어. 나하고 영어로. 내가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니까 영어가 들려. 대화가 되더라니까. 어떤 대화를 했냐면은 이거는 열가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100분의 1mm짜리거든. 가공용차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에다가 딱 집어넣고 용접을 안 하고 여기다 초크패스라고 공구리를 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빨간 부분은 워터탱크라 그래가지고 샤프트가 돌아가면 이게 냉각을 시켜주는 워터탱크예요. 근데 공구리를 부어야 되는데 여기다 중국에서 여기다가 댐서버드라고 붙여요. 댐서버드를 잘못 붙여가지고 공구리가 넘어가고 워터탱크로 다 들어갔대요. 초코패스가. 그래서 배 밑바닥을 다 뜯어냈대.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막 손뼉을 치면서 이런 짱깨 새끼들 미친놈 새끼들 하면서 영어로 이러고 있어요 내가. 나 그때 진짜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 내가 미친 것 같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걸 느낌을 아는 순간부터 내 말이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버벅버벅 하다가 결국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때의 충격은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난 영어 진짜 못하는데 그 사람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거고요. 지금 스턴트볼을 제 업무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울산에서 하고 FGS라고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공장에 갖고 와서 하고 있는 FGS라는 게 있습니다. 이 FGS는 그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그 가스 엔진, 가스 터빈 시스템인데 지금 첫 호선은 납품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호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보는 세계에서 가장 FGS를 잘하는 사람을 한 명 갖고 있는 거죠. 나 말고는 안 해봤으니까. 그 FGS 자체도 그 관 안에 콜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68도로 안에 콜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나한테 조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모든 이벤트 다 성공했어요. 압력도 480바로 하이드로를 봤어요. 그리고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나 생산관리나 자재나 구매나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반장인 제가 RT 검사 신청 다 하고 모든 고객 응대 다 해가면서 페인트까지 내가 다 칠하고 파이프 걸고 용접 모든 다 했어요. 그래서 첫 호선 끝난 거예요. 아마 이거는 당분간은 진짜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덕분에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이 공장 스키드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해강서로 서 있습니다. 이 산해강서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맨 처음에 제가 오더를 받았을 때, 미션을 지원받았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와, 이게 많이 좀 나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젊고 똑똑한 사람들 과장까지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이렇게 교육시켜본 적이 없는 놈이야 나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결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무가 또 하나 내가 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저한테. 그 기회를 소화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죠. 또 자기 업무 무조건 바쁩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업무를 정말 열심히 완벽하게 했어.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줄까요? 기본을 한 거예요. 그러라고 뽑았어. 기본이에요. 자기 업무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야. 그거 한다고 그래서 월급 올려달라고 진급시켜달라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기본인데? 그 사람 그러라고 뽑았는데? 다른 기회들이 왔을 때 지금 업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기회들이 왔을 때 아,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처럼 평생 우리와 함께 할지 더 좋은 데 갈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도전해봤던 모든 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재산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도 그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이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 선보 중에, 생산부 중에서는 아마 내가 거의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생산에서 일하는 일들. 그리고 사무실 경력이 있으니까 사무 작업도 뭐 급한 대로 두루 써먹을 수 있어. 참 신기한 경험들 많이 했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능력이 좋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최고 약한 거는 저는 성과 보상 이런 거를 잘 못하나 봐. 저도 제가 받고 있는 대접이 참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꼭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일을 주는 사람, 내 일거리가 있고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난 그래서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인관계를 하는데 절대적인 제 작품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하자. 나한테 더럽게 구는 사람한테는 나도 같이 더럽게 구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나한테도 일 시킬 때 있잖아요. 맨 처음부터 욕하고 산대질 하진 않겠죠? 바빠 죽겠는데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야 이것도 좀 해도 라고 딱 던져줬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와 이거 바빠서 못하겠어요. 좀 와 나한테 일하는겨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이 사람한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말이 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야 이거 좀 병식아 이거 좀 해주라고 줬을 때 하는 거하고 나중에 야 이 새끼야 네가 이거 하라니까 하고 했을 때 주는 거하고 결국은 해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반복학습이 돼요. 저 새끼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욕을 해야 된다. 전마한테 제대로 일을 받으려고 그러면 욕하고 삿대질 해야 된다. 자기가 욕먹고 삿대질 당하는 사람이